그 인터뷰하는 그 어떤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스스로 제가 또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vogue 코리아 패션 잡지에서 13년 동안 활동을 했고 셀레브리티 잡지 편집장을 지내시다가 2015년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선택을 하여서 새로운 세계인 온라인 매체 조선비즈로 들어가 인터뷰 컬럼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김지수 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고요.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비즈에서 심층 인터뷰 칼럼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연재하고 있는 기자 김지수입니다. 우선 기자가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기자 되셨어요? 우연히. 우연히 정말. 근데 사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기자스럽고 그렇죠. 천재 기자답다. 네. 어릴 적 꿈이 기자였는데 이제 그대로 온 거 아니냐, 실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저는 사실 뭐 기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따라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기자라 고등학교 때 기자라는 직업이 좀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멋있나? 난 멋있는 걸 해야지.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 기질 자체가 좀 약간 허황된 이상주의자, 공상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배우나 배우 혹은 시인 혹은 또 이제 방송 같은 걸 많이 해서 아나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명 인사 근처에 있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과 그리고 시인 글을 쓰고 싶어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아나운서는 뭔가 이렇게 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지금의 저의 형태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vogue라든가 마리클레르라든가 같은 패션주에서도 그 피처 디렉터로 많은 그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그 마리클레르 뭐 보고 이런 패션지의 피처 디렉터로서 사실 제가 쓰고 싶은 모든 걸 다 쓴 것 같아요. 전방위적인 모든 텍스트를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으로 치면 뭐 냉동인간을 연구해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뭐 건축물의 아름다움, 혹은 뭐 감독이나 배우가 이제 영화를 찍거나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사진 작가와 함께 사진 비주얼로 그 잡지에 구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그 전방위적인 그 크리에이션이네요. 그렇죠. 모든 분야를 다 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패션지를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계셨죠, 그렇죠? 왜냐면 패션지가 어떤 당대에 가장 인쇄 매체의 꽃이라고 불려요. 가장 아름다운 것, 뭐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어떤 작가주의적인 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래서 라이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라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패션지의 피처 파트로 모여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정말 인기가 많은 거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진짜 시청자들 다 아실 텐데요. 그 인터스텔라 시작을 하면서 그 본인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 조직에 와서 신문사 조직에 와서 저는 어쨌든 잡지와 신문 두 그라운드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 그라운드에 없는 어떤 것들을 새로움과 깊이와 이런 것들을 플러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잘하는 걸 할 수밖에 없고 그 잘하는 게 인터뷰였었고 그래서 이제 유명 인사 인터뷰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분 정도 하셨나요? 셀 수가 없겠네. 세본 적이 없어요. 처음 그 칼럼 제목이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할 때 그 인을 사람 인자로 쓰셨잖아. 맞아요. 맞죠? 초기를 다 기억하시네. 다 기억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는데 조금 지금은 그
사람 인자가 빠지고 빠졌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그 인터스텔라의 사람 인자, 사람 인자와 또 인터, 스텔라, 인터 들어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되게 굉장히 좀 신박한 신조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했고 또 그런 마음을 담았고 근데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쵸. 네, 한자가 들어가면 검색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야, 어떻게 그 검색률까지 생각하셨네. 검색률 생각해야죠. 디지털은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조선비즈 같은 거는 온라인 매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의 경우는 좀 주 독자층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온라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이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셨으니까 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보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무대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티켓을 끊어서 들어와서 그 무대 공연을 한 공연장에 들어가면 그걸 일단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그걸 즐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들어간 것이고요. 거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보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오페라 공연 같은 것이고요. 너무 비유 좋네요. 네, 맞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에요. 네, 그리고 불특정 다수죠. 다수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광장에서 그냥 크게 떠드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었지만, 그런 또 스릴이 있어요. 네, 그걸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온라인 이 디지털 상황에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기업은 소비자의 그리고 뭐 언론사나 저 같은 기자들은 독자의 시간을 나한테 붙들어 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그쵸. 이 스크롤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보통 인터뷰라고 했을 때 보통 문답형,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통글이라고 해서 전체 통으로 그 바이오그래피 인터뷰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걸 온라인에서 독자들은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아요. 네, 일단 문답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짧게 끊어서 볼 수 있기 호흡이 때문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냥 묻고 답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드라이하게 되면 내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독자를 빼면 독자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요. 독자를 개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든 왔다 갔다 하는 문답 사이사이에 독자가 그것이 나의 이야기야. 이건 나의 질문인데? 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끝없이 초대를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하는데 실제 이런 라이브로 대화를 하는 것과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것은 마치 연극의 대본을 읽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간에 계속 피튀기게 권투를 하듯이 막 스파링으로 부딪히는 이런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포용성을 가진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질문을 이끌어 나가고 그 준비 과정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대신 물어주는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럼 생각을 아니죠. 절대 해요. 아니죠. 저는 저의 세계에서 뻗어나가는 인물들이거든요. 난 이 사람이 궁금해라는 게 예전에는 인터스텔라 초기에는 유명 인사였었어요. 배우나 예술가들이 많았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세상의 최전선에 가 있는 지식인이나 뭐 그쵸. 학자라던가 기업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인물 중심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떤 인사이트를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인터스텔라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안 다루는 분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김지수 기자님 보시면은 정말 그 남다른 소통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뷰를 잘 이끌어서 그 독자들이 봤을 때 항상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인터뷰하는 그 어떤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스스로를 좀 내가 그 사람들의 내가 인터뷰하는 인터뷰이의 말을 들을 자격이 되도록 되도록 계속 새 것인 상태로 갈고 닦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이 나한테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씨앗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밭이 조금 좋고 기름져야 그게 잘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밭을 좀 잘 가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최정화 교수님도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게 순한 귀, 순한 귀. 네. 귀를 정말 순하게 해서 잘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터뷰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해주면 굉장히 거기서 신비가 일어나요. 끊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되게 스스로 말에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참여한 뭐 작품이든 뭐 책이든 뭐 블로그나 그런 SNS 혹은 뭐 댓글까지 그렇죠. 할 거는 다 읽고 보고 다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타인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게 또 약간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은 정보로 잘 채우되 반쪽은 또 비워둬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으면 좀 한두 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혜자 선생님이 김혜자 선생님. 네. 선하고 맑은 목소리로 나는요 이러면서 다짐하듯이 그러면서 뭐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하니까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던가 혹은 또 이제 눈이 거의 멀어 가셨던 정신의학자 이근우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또 이제 행복은 신기루다. 행복은 신기루이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살아라. 네. 그리고 어떤 작은 기쁨이 인생의 고통을 많이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윤여 선생님은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이고, 그렇죠. 네, 너무 유머러스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분은 타인을 향한 편견이 없어요. 뭐랄까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프레셔가 전혀 없어서, 네, 내가 안 예쁘니까 멋있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인터스텔라 시리즈가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그리고 자전가들 두 권의 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책에 이렇게 수록되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 나올 때는 그게 평균 나이 72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의 말이에요. 네, 힘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지혜와 힘은 있지만 그 지혜와 힘으로 이렇게 억누르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누르지 않는 제압하지 않는 그런 맑고 깨끗한 어른들의 말을 쭉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존가들로 이어지는데 자존가들은 불안의 시대에 그 자존의 마음을 지킨 네, 그런 프로 인생러들 이런 게 컨셉인데 그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가가 사실 표현이 된 거거든요. 세 번째로 나오게 될 시리즈가 이제 곧 나와요? 네, 일터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른의 시대, 그쵸, 어른의 시대. 그 다음에 개인의 시대, 더 나은 개인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의 시대로 이제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그 쓰신 책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동화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설공주라든가 장화시는 고양이라든가 동화책들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동화를 쓰고 싶었어요. 오! 동화 작가가 사실은 최종적인 꿈이었어. 꿈이 너무 많지만. 근데 백설공주나 장화시는 고양이 이런 거는 사실 원작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좀 릴라이팅을 해서 조금 더 친밀하고 재밌게 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는 쓴 것이고 창작 동화를 쓰고 싶어요. 앞으로. 예전에 영화 여배우들에도 출연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또 영화에도 출연하셨어요? 제가 또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이 정말 많으셔서. 꿈이 정말 많은데 꿈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네. 계기로? 어떤 계기로? 네. 뭐 출연 요청을 받았죠. 이재용 감독에게. 아니 그게 이제 저는 그 일하는 와중에 그 하나의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소리라고 있거든요. 봤어요. 소를 관찰한 영화잖아요. 그 원앙소리에 내가 소가 되겠다. 예. 희생하는 마음으로 어떤 직업의 세계를 제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은근히 막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면서 저도 이제 나름 조연급으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윤여정 선생님, 고현정, 명배우들하고 말하셨어요. 이미숙, 최지우, 김민희, 김옥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해보고 싶었고 또 상당 부분 이루셨고 진행형인 것도 있고 그럼 앞으로의 일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인터뷰를 계속 오래 해왔으니까 그렇죠. 네, 인터뷰 전문 채널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최정화 교수님처럼 누군가를 초대해서 마음껏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꿈이에요. 그것도 왜냐면 꿈이에요? 이제 저는 일단은 텍스트를 쓰는 기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텍스트가 가진 또 미학성이 있거든요. 그쵸. 또 이 그러니까 방송이 줄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잘 이렇게 길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 오늘 정말 우리 김지수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인터스텔라를 읽으면서 항상 푹 빠졌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나 하는 그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온 건 아니네요. 정말 부단한 노력과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끊임없는 의지 그리고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그런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걸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냐. 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곧 또 만나서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눠요. 곧 봬요. 네. 아비앙또.